안녕하세요. 11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주식시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코스피가 2525에서 2704.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는데요. 미국 대선 고용 악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10월 달에 하락할 시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으로 변경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전망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9월 계속 트레이딩 셀이었잖아요. 그죠? 네, 트레이딩 셀이었는데 10월부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은 뭐 계속 올라가긴 했었지만 적극 매수입니다. 그래서 적극 매수했는데 10월 말에 또다시 2552 이렇게 56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약간 불안도 하실 건데 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설명을 이따가 쭉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그런지 심리적으로는 10월달 좀 많이 빠졌구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자료 만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1.43%밖에 안 빠졌네. 그리고 밑으로 1.58, 위로 1.62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10월 한 달인데요. 10월 한 달 완전히 그냥 완벽한 가두리 장세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고, 지금 약간 하나 긍정적인 거는요. 지난 5, 6, 7, 6월 달에 시장이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갈 때 기관들이 계속 때렸잖아요. 연기군에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도 국민연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연기금이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외국인은 계속 그 매물들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와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연기금이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기금이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이 이렇게 7월까지 버티다가 8, 9, 10월 달에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 9월 달에 많이 빠졌고요. 이때 신용이 털렸는데 신용이 좀 많이 털렸습니다. 3조 이상 털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이 코스닥 이제 올해 더 이상 이런 패닉 셀링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푸콜레이셔라든지 미국의 S&P 500의 빅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밑에서 매도 잡은 사람들, 밑에서 현금화 시킨 사람들, 밑에서 인버스, 곧버스, 선물 매도, 푼 매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고려아연 방금 오면서 소식 들으면서 왔었는데요. 고려아연에다가 뭐 6만 명이 숏 쳤다가 물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를 70만 원대 매도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한가 맞고 어제 빠지고 오늘도 해도 이 80만 원대가 강한 지지가 되는 게 그 7, 80만 원에서 숏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전만 되면 나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대기 매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못 뚫고 반등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패닉 셀링이 나왔는지 그 자리를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 자리는 아주 큰 일이 발생해야 돼요. 이 자리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큰 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올해 이제 깨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코스닥도 이제 밑꼬리 달고 두 번이나 8월, 9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동안에 이 지지선을 살짝 깨는 모습인데 퀀트적으로 보면 대선이 있는 또는 중간 선거가 있는 짝수회에 10월 말에 들어가면 코스닥 수익률이 꽤 크게 나옵니다. 이때까지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냥 퀀트적으로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지지선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 12월 말이나 1월 되면 850까지 한 이 정도까지 회복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ETF 이런 데는 코스닥 150, 타이거 코스닥 150 이런 거 편입할 생각입니다. 풋콜레이쇼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죠. 제가 파생상품 선물을 매매할 때 외국인하고 하루에 뭐 한 1조씩 치고받고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바닥에서 이 공포감에서 대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여기서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선물 매도 해지하거든요. 그 바보 같은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풋콜 레이쇼를 거래 대금으로 풋콜이 5일 평균이 1.3 이상 나왔을 때, 원래는 제가 1.5였었는데요. 옛날에 1.5로 하니까 1.5에 다 들어가려고 해서 왠지 1.5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부터 뜨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8월 5일, 그 다음에 9월 초 다 발생했고, 풋콜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풋을 잡았다는 말은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타이거 인버스를 많이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빅스도 함께 제가 보는데요. 이 빅스도 이렇게 계속 로그를 남기면서 어느 선 되면 사면 먹는지, 저희 회사에는 20년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6년 때는 빅스가 어디까지 올라왔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10월 31일 빅스가 23.16으로 끝났어요. 시장은 신고가를 나오고 있었는데 빅스는 계속 올라왔죠. 그게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확 빠지면 내가 풋으로 매수했다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옵션 매수가 늘어나면서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고,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변수에서 옵션의 변동성은 가격에서 행사가 기간 남은 거랑 뭐 다 해가지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유추. 이 정도 가격이면 변동성을 얼마로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변동성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역산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서 그 변동성을 인베디드 옵션 발로틸리티라고 하는데 그걸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보통 올라가면 이 빅스가 12, 13, 14 여기서 놀아야 되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면 빅스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빅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대선 전으로 한번 요동을 치면 내가 옵션으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현물도, 주식도 똑같이 이거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주식을 좀 팔아놨다가 대선 끝나면 다시 사야지, 확 빠지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대응을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선 전후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 자료를 오늘 만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거는 안 해봤었는데 2020년에 요게 S&P 500이고요. 2020년에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때거든요. 요때 10월 달에 빅스는 어디까지 올라가셨나 봤더니 이게 39거든요. 네, 빅스가 40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런데 요 빅스가 40을 찍었을 때가 바닥이 나왔는데 10월 말에 10월 28일 날 요때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은 보면 저는 대통령 선거 전으로 바닥을 치나 아니고 요때 대통령 선거 한 5일 전에 6일 전이다 그죠? 10월 31일까지 있었어. 네, 그때 6일 전 좀
변동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여기 20 초반까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시장은 반등 들어가고. 아, 그래. 그러면 2016년도 힐러리랑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때는 힐러리가 하루 전날 CNN에서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이제 90몇 %입니다. 뭐 요렇게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전날에도 트럼프가 당선될 겁니다. 16년에. 그랬었는데 요때 16년도 보세요. 11월 8일이거든요. 11월 8일. 11월 8일 날 근데 바닥은 언제 쳤냐면 11월 4일이더라고요. 11월 4일 대통령 선거 나흘 전에 빅스가 22.5를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한 4, 5일 전에 먼저 이렇게 빅스는 고점을 치고 빠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랠리 다시 이어가고 2016년도가 최근 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뭐 왔다 갔다 울퉁불퉁 하다가 갔고, 이때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당일날 마이너스 3몇 %인가 확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맞추고 한 번은 틀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3개월 동안 S&P 500이 플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당이 되는 게 맞는데 여당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다 됐잖아요. 다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다 시장이 반영을 다 해놨는데, 트럼프가 된다는데 큰 쇼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때도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6개월 랠리 온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때 미국의 법인세가 35%인가 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법인세를 한 18%까지 낮추겠다 했고, 지금은 15%까지 낮춘다고 하잖아요. 법인세 낮춰준다고 하면, 그러면 세금을 정부가 그만큼 덜 가져가면 그거 다 주주 몫이잖아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한 기업 발표하고 번 돈의 한 90%를 다 주주하는 하잖아요, 미국은. 정부가 그만큼 덜 가져가니까, 그러면 주주가치, 미래에 주주가 가져가게 되는 현금 흐름이 더 많아지잖아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리스가 되면 정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좀 눌러져 있던 주식도 좀 올라올 거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뭐 법인세 낮춰준다고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코스피의 5개월 이평선 보면서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MACD 오실레이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추세가 없는 구간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추세가 왜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지는 좀 있으면 뒤에서 표를 보여드릴 거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는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크니컬하게 매매하는 선수들은 뭐 5개월 이평이 깨지면 도망 나오고, 그리고 회복하면 또 들어가고, 깨지면 도망 나오고, 회복하면 들어가고. 근데 비추세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까먹거든요. 까먹는데 이 추세 구간에서 다 먹게 되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안 터지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손실 나는 걸 추세로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5개월 이평선이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이 회복하면 기계적으로 또 들어와요. 그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은 5개월 이평만 회복하면 또 들어옵니다. 지금 2694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2694. 조금만 올라오면 또 들어옵니다. 세 달 연속 이렇게 5개월 이평이 지지가 안 됐고, 9월 달에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8월 달에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좀 밀리긴 했는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제가 차트의 정석에서도 연봉을 활용하는 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이평선이 분홍색 점점점 돼 있는 10년 이평선이 깨지면 눈 감고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색 5년 이평이거든요.
코스닥이 되게 약한 것 같아도 5년 이평 위로 안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5년 이평 안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할로윈 전략이니까 퇴직연금 계좌에 이제 타이거 코스닥 150을 넣었다 하면 얼마를 먹고 파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 도대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저는 어디서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냐면 요 5년 이평선 결국은 내년에도 2025년도에도 코스닥은 5년 이평선을 또 회복할 거야. 이 위에서 끝날 거라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로 또 한번 갔다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5년 이평선이 얼마인가라고 보면 855예요. 855. 그래서 IRP 계좌에 이번에 코스닥을 산다면 지금 700 얼마예요? 725 뭐 이런데 855 가면 130포인트 먹으면 그죠? 꽤 많이 먹는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고 그냥 ETF 사가지고도 15% 이상 수익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년 이평선을 회복하는 거는 내년 연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한 15% 보면 연수익률 30%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해서 충분히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래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입니다. 왼쪽이 코스피 신용, 오른쪽이 코스닥 신용 차트예요. 이 검정색이 신용이고요. 요 초록색이 코스닥 지수, 왼쪽은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는 지난 22년 요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요렇게 하면서 신용 규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번에 코스닥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짝수에 8, 9, 10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서 3조 5천억이 털렸잖아요. 이 지수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많다 보니까 22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지수까지 빠지지도 않았는데 신용은 22년 10월 달에 털렸던 것만큼이나 털렸어요. 그래서 7.19까지 갔더라고요. 10조가 좀 넘었었죠. 11조에서. 그래서 이 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7에서 15월 달 변동성 요거는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적어놨던 내용이고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변동성이 축소되고 주식시장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5개월 이평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회복을 하면 기계적으로 또 들어온다는 부분이고 환율을 한번 쭉 체크해 봤더니 이번에 보시면요. 예전에는 환율 좀 너무 20년짜리 갖고 왔는데 7, 8년짜리로 가져왔어요. 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환율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이 바닥치고 쭉 올라가니까 주가는 또 떨어지고 그전에도 2018년, 19년도에 환율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요때를 제가 요게 언제냐면 2016년이고 요게 2017년입니다. 16년에 10월, 11월, 12월 봤더니 주가는 바닥을 11월 달에 잡고 12월부터 올라가는데 환율은 12월까지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이래저래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환율이 한번 1,400억 한번 터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율이 급등하는 거 보면 또 막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위기가 오나 이런 건데 요때 케이스를 보시면서 위기는 아니다는 거죠. 위기 아니고 요때 2016년도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16년 초에 ELS 낙인됐었다 했잖아요. 2016년 1월, 2월 달에 낙인되고 2016년에 계속 조선 빅베스 났죠. 건설 박살나고 있었죠. 중후장대 산업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 온다, 그림자 금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16년 1Q 은행이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를 해요. 2Q 서프라이즈, 3Q 서프라이즈, 4Q 서프라이즈. 2015년, 14년 말부터 15년 동안에 그 빅데스를 겪으면서 충당금을 왕창 쌓아놨는데
더 이상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충당금 환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2016년도에도 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은행주들은 충당금 환입에 의해서 4큐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약간 비슷하죠. 뭐 위기는 온다는데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은행주들은 먼저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 다음 17년도에 이렇게 랠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00 이러다가 2018년 1월 달에 2600 찍거든요.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월 달에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환율이 12.3% 급등했거든요. 제가 5, 6, 7, 8, 9 해가지고 한 5개월 연속 빠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는데 2016년도에도 대선 전 10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보시면 지금 헤드앤숄더 딱 모양 만들고 있고 그죠? 작년 10월. 근데 제가 요 차트를 또 왜 가져왔냐면 10월만 되면 금리 이번에 10월 달에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과장은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10월 달에 또 이번에도 혹시 국채 발행 맞냐? 작년 10월 달에 하도 이 5% 찍으면서 지수가 2,300 깨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10월 달에 또 맞냐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오면서 스트레스를 줬죠. 시장에.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러면 재작년은 어땠나 봤더니 재작년에도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때 미국 시장 바닥 나왔던 게 2022년 10월 11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지 봤더니 그전에도 21년도에도 10월 달에 하반기 고점이 10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전에도 10월 달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때는 뭐 금리가 1%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10월 달에 뭐가 있구나. 10월 달에 재무부가 항상 채권 발행이 많이 몰려있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고점은 항상 10월 달이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환율은 치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금리를 지금 여전히 헤드앤숄더로 보고 있잖아요. 요 헤드앤숄더 모양을 이제 좀 길게 본 게 요 모양이고 앞전에도 2016년, 17년, 18년 이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고 그 다음에 이래 빠질 때도 보면 2019년 7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하기 전 미리 한 6, 7개월 전부터 미리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미리 작년 10월 달에 고점 치고 빠지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서 일단 뭐 올해 연말 내년에 금리는 단계적으로 좀 더 내릴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릴 건데 이걸 보면 헤드앤숄더 모양이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